증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헬기 12대에 8명씩 분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러면 한 번에 세 대씩 이렇게 가나요? 예, 부대에 헬리패드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한쪽 패드에 헬기가 3대에서 4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작전 항공단이 가진 헬기가 UH-60이 12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증인을 포함한 헬기 3대가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24명이 내려서 저까지 25명. 5명이 예. 내려서 본관 건물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후속으로 도착하는 헬기에서 내리는 네. 병력들은 네. 그 국회 의사당 본관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2, 43분에 팀앱으로 제가 임무를 줬고 네. 한 개 지역대, 3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사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장을 봉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크고 정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원 다 정문으로 오라고 정정해서 지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인이 그 이제 본관 건물에 본관 건물에 가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을 당시에는 네. 모두 본관 건물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 모두는 97명입니다. 그러니까 97명 전부. 그러면 증인이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15명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16명 들어갔고 1명은 방에 있었습니다. 16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처음에 출발했던 25명 중에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25명이 아니라 97명 중에 12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만난 후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문을 봉쇄하는 개념으로 대치 없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문에 왔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면에 깜깜한 지역에다가 개인별로 메고 있는 이제 작전 배낭이라고 합니다. 배낭과 손에 들고 있는 뭐 전투 식량, 물, 그리고 탄약, 탄통 이런 것들 다 내리게 하고 거기에 또 한 10명 정도는 더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증인이 그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무렵에는 네, 그러면 그 현장에 도착한 병력들이 총 몇 명 정도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온 사람들.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몸싸움 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제가 다 나오라고 해서 이동하자고 했는데 저를 따라오는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 깨는 과정에 인원들 더 데려와라 하고 또 그 기자분들하고 이런 다른 분들이 저희를 못 넘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최종 넘어간 사람은 16명입니다. 하여튼 후속에서 도착한 병력들도 계속 본관 건물로 속속 도착을 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일 먼저 간 정면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빼냈을 때 저는 다 저쪽으로 안 왔습니다. 한 30여 명 이런 걸 기억하는데 그 있는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목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실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이 실탄은 항상 훈련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탄은 항상 가져두고 다닌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싣고 갔고 헬기 네. 한 대당 그러면 탄통이 80발씩 들어있는 탄통 하나씩 해가지고 종류별로 공포탄 5.5mm, 뭐 9mm 이렇게 해가지고 3통 이런 정도로 갔. 아닙니다. 헬기별로 그 한 통이고 탄통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한 통이고 그 한 통에 나눠 들어가 있습니다. 16개 탄창이 있고 이제 개인별 2개 탄창입니다. 5.5mm 10발 탄창 하나, 9mm 10발 탄창 하나. 그래서 실탄만 들어 있습니다. 실탄만. 그래서 그러면 탄통은 그 한 통에 하나씩 헬기 하나에 하나씩 싣고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담 밑에다 보관했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탄통 말씀입니까? 실탄. 예,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그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을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이제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의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뭐 가져갔으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뭐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뭐 그래서 아까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드니까 이제 예. 개인적인 복장을 다 벗어 놓으면서 거기다가 실탄을 놔두고 네. 거기를 지키는 사람 9명을 놔뒀다. 네.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게 본관 건물 바로 옆인가요? 네. 본관 건물을 기준으로 예. 예. 측면 벽에 측면 벽에 예. 그 어두운 측면 측면 벽에 벽에 저희 짐을 내렸습니다. 개인 짐과 탄통을 놔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승인 그 이광희 대령진 있죠? 네. 그분은 그 소속과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707 부단장입니다. 부단장. 그날 같이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날 그 이제 특전사에서 화상회의 시작한 게 22시 47분이죠. 화상회의. 그러니까 화상이 이제 저는 화상의 시간을 모릅니다. 네. 계엄이 선포되고 네.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그 사령관이 네. 이제 지휘관들 이렇게 다 해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임무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령관께서 특전사 화상회를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707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화상회에 참석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증인이 707 1번 헬기에 탑승하셨죠? 1번 헬기에 예, 헬기. 예. 1번 헬기에 탑승을 했고 예. 이륙한 시간이 23시 22분. 23시 22분 이륙 예, 49분 도착입니다. 예, 그리고 48분이 아니고 49분 도착. 예. 병력은 일지역대를 예. 데리고 왔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철수하고 나서 그 아까 그 이광희 대령이 네. 증인에게 해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회의 마이크를 끄지 않아서 네. 그 예하부대까지 다 마이크로 해서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방송이 됐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여러 루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이광희 부단장이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그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네.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네.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네. 쭉 들렸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래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 해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그 화상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안보폰 예.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모르시죠? 시간을 모릅니다. 네, 시간 모르시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36분에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예, 알 수 없고 증인은 모르고. 저는 장관 아니면 겸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화 그거는 내역이 저는 있어서. 뭐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이상입니다. 예.